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김은혜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종목 매매 기법부터 상담까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사의 우려를 덜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불안전 판매 등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DLF 등 파생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발주 100만 CGT 중 한국이 73.5%에 달하는 73만 5천 CGT를 수주하면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최다 수주량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한국조선업이 선전하는 데는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2조 원 넘게 팔면서 석 달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상장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의 순투자를 보이면서 외국인 상장 채권 보유액은 2달 만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작부터 그리고 장 초반부터 좀 엇갈린 흐름으로 시장이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연속 4거래일째 상승에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2거래일째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엇갈렸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드러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보면은 역시 지수만 반등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그 정도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흐름도 보면은 최대한 지수가 또 조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상승을 했고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수가 내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용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관건은 이런 흐름들이 유지되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까지의 흐름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아주 강했던 흐름, 그런 흐름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약했죠.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그렇게 완전히 꺾인 그런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는 흐름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엇갈릴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작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작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좀 엇갈린 흐름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셨는데 더욱더 구체적인 시황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코스닥과 코스피의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차트의 캔들의 모양을 보면 약간 윗꼬리가 긴 양봉인데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고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조정이 조금 살짝 조정받고 말았다 그랬을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점에서 10포인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는 약간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긍정과 약간 부정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수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인지 버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에 왔어요.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약간 그 변수에 의한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약간 애매한 구간에 진입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금요일에 음봉 마감했고요. 오늘도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약간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크게 꺾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워낙 코스닥이 상승세가 강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저점에서 1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죠. 코스피와 비교해서도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것에 대한 약간의 후유증,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상승했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냥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해외 증시 수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수급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약한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었죠. 물론 최근에 코스닥이 상승할 때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코스피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분위기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흐름이 특별히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에 의해서 어떤 그 가격적으로 좀 그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습니다. 약간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오늘 같은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조정을 받았는데 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이 꺾였다, 또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좋지 못하더라도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중소형주들의 비중이 작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형주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안 좋았던 것이죠. 코스피는 오늘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결국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왔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역시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해외 증시, 수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초반에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곧바로 약세를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시가부터 강하게 출발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했다고 하면은 지수가 하락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약간 애매한 흐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강한 탄력을 보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수를 반등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수의 흐름이 애매한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 비중이 엄청 큰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초반부터 거의 뭐 맘먹고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그래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돼서 종목에서 수익을 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기에는 흐름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단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특히 최근에 또 악재성 이슈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수와 연계된 흐름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나온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이죠. 미국 선물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반등이 나왔었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좀 섞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역할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증시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했고요. 또 수급적인 흐름도 좋아졌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 초반부터 끝까지 쭉 이어졌어요. 추세적이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매수만 하는 흐름, 중간에 조금 어떤 등락이 나오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어떤 그 추세적인 맘먹고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집중됐던 게 결국은 전기전자 아니었습니까? 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지수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도 수급적인 흐름과 거의 비슷한 지수의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내역을 보면은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가 10시 10분 정도, 10시 한 14분 정도 될 겁니다. 그때부터 매도하는 흐름으로 돌아섰는데 그때부터 지수가 좀 꺾였어요. 그런데 사실 수급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역시 지수가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었죠. 그런 것들이 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계속 돼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역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져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그리고 또 장중에 중국 시장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 어느 정도 지수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전자 강세로 지수가 상승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오락문화 업종이 좋았습니다. 오락문화가 그동안의 흐름이 안 좋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특히 SM이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가 좋지 않은 상태였었죠. SM은 이수만 회장의 뭐 개인 회사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현석 대표나 승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흐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건 추세적인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낙폭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엔터주들도 기관이 매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매수한 기관들은 전부 다 손해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을 좀 만드는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오고요. 약간의 인위적인 부분까지 더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조정받는 흐름이었는데요. 엇갈린 흐름이죠. 코스닥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워낙 강하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꺾이는 흐름 그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태고요. 중요한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리고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스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체적으로도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면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단기적인 추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결국은 코스피가 움직이게 되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코스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만 보면은 코스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삼성전자로 인해서 강한 출발, 삼성전자로 인한 급등, 그리고 또 해외 증시, 수급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코스피는 오늘 2029 정도까지 기록을 했었죠. 1985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아닐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길 넘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변수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상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 시장도 이 정도로 반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어쨌든 변수가 나왔지만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1985가 넘어가면은 2030 정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수가 거의 뭐 2030과 1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역시 변수에 의한 어떤 흐름이 나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변수라는 건 역시 미국 시장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보였던 어떤 강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30을 확실히 뚫어두느냐 아니면은 다시 2000선으로 다가가서 2000선을 이탈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좀 중간에 위치한 그런 상황인데요. 2030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2080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강하게 2030을 뚫어줬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는 어떤 변수, 미국 시장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한계에 온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985를 넘어가서 그것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시에 넘어갈 때도 역시 시장을 반등시켰을 수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한국 자체적으로는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부담스러운 구간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 2000선을 넘어갔을 때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현재 상태로서는 약간 지수에 대한 투자는 확인 대응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방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상승할 만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느냐에 대한 것도 의문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크게 갈 만한 요인이 없어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뭐 한국 자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역시 이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변수가 나온다면 그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해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약간 떨어진다는 것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물 매매자는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현물 매매자는 현재 장세에서 적당히 매매를 하면 됩니다. 사실 뭐 1950을 다시 이탈을 해서 하락하는 흐름이면 다시 또 급격한 불안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충분히 단기 매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정도 반복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그래서 뭐
캔들의 모양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 반복된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5분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지금 흐름을 보면은 뭐 8월 30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이 그렇습니다. 9월 3일 정도부터가 거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초반에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그런 흐름이 나왔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970선 근처에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변수가 발생하면서 급등했고요. 이날만 고점보다 높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도 역시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금요일도 초반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이후에 1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 뭐 기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청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매도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단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세적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굳이 이런 들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전 고점까지 다시 왔지 않습니까? 자, 고점에서 거의 계속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다중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이제 고점 부분에 다시 왔다는 것이죠. 여기를 크게 뚫어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역사상 최고점이죠. 거기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에서 꺾이게 되면 헤드앤숄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 기술적인 부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발언을 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시장에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코스피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 기관이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의 어떤 매수의 수급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계속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매수하기만 하면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양방향에 대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파생이기 때문에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지금도 수급이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현재 상태의 어떤 주가의 지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 대한 판단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대에서 상방을 보기에는 이미 좀 늦었죠. 지금 반등이 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 반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를 보고 매매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다만 아래를 보더라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00선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 확실히 더 반등을 해서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이 확실해지거나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하방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수는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는 하지만은 상승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 역시 또 만기주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이 정말 좋다, 흐름이 좋다, 해외 증시도 상당히 좋다. 그랬을 때는 어떤 연휴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애매하고 한국 자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을 때는
연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의 부담감까지 합쳐져서 지수의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확률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는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 오늘 시황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양봉 마감이 됐고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음봉 마감이 됐고요. 분위기 전환 흐름이 좀 보여지는 그런 조짐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특이사항 다시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그리고 해외 증시 수급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과 중소형주의 약세 영향 그리고 오락 문화 업종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흘러갔는데 이 강세 흐름을 단기 반등세 정도의 흐름으로 좀 염두하시고 좀 분석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입니다. 아모레지와 CJ E&M 꼽아주셨는데요. 봉투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J E&M 역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단기 반등이 강합니다. 저점에서 거의 20%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단기 흐름이 괜찮아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곧바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자는 것이죠. 아모레지의 추세적인 흐름은 상당히 약하죠. 벌써 하락한 지가 꽤 됐습니다. 1년 넘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였어요. 1년이 아니고 더 오래됐죠. 어쨌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인데 추세는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은 화장품주 아닙니까?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이 결국은 아모레지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모레그룹의 지주회사가 아모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폭발하는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국 시장에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심해졌어요. 과거에는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정말 편안하게 시장을 점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가고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중국도 그렇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제 규모가 G2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다양한 고급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이 경쟁률이 그만큼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주들도 과거에 그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만 폭발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장성이 멈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가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 그리고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야죠.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움직였었던 게 뭡니까? 중국 관광객 증가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단기 반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그 정도 흐름밖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잠깐 반등했어요. 이게 흐름이 단기에 그냥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홀딩을 해보자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아모레지의 최근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저점 기록하고 나서 또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데요.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은 이게 고점이 2015년이에요. 벌써 얼마입니까?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했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작년 4월 이때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만 1,000원에서 거의 지금 뭐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다시 또 그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단기 흐름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면은 위에서 매도하거나 꺾이면은 아래에서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굳이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장품주들을 접근하더라도 개별주 성향의 종목을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은 단기에 살짝 반등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역시 보유자는 지금 이제 반등하지 않습니까? 저점 이후에 좀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도에 대한 그 고민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없는 분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길게 추세를 보면은 역시 작년 7월 이후에 하락 추세예요. 자, 이 종목은 좀 재밌는 게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면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이 조건이 역시 지수가 갈 때 더 강하게 간다는 것이죠. 지수가 심하게 밀릴 때는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수가 심하게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 지수가 심하게 꺾일 때 같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수 반등할 때 잠깐 반등하는 나온 수준이죠. 지수보다 훨씬 약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보유하신 분이야 조금 더 가면 위에서 매도를 해도 되지만 없는 사람이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업 흐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CJO 쇼핑과 결국은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 흐름은 괜찮아요.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요. 물론 홈쇼핑 쪽에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코스닥을 대표하는 우량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종목은 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때 반드시 접근을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현재 어떤 지수의 흐름을 감안해서 중기로 대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기로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진 분만 어떤 조금 더 반등했을 때 매도하거나 꺾일 때 매도를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주였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63,4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CJENM이었습니다. 오늘은 5%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5,1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미중 무역 낙관론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분석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지난주 미국의 통신업계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제안은 미국이 약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런 전반적인 보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는 낙관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4384님의 질문입니다. 9일 재지를 매수가 6,500원의 비중은 10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9일 재지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하락하면서 5,82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이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500원 매수를 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전략도 중요합니다만은 매매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0% 정도인데요. 15% 정도 되면 끊어주자는 것이죠. 더 내려가면은 손절하고 그리고 관망하자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작으면은 이 종목은 기다리면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핀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작정 기다리기엔 비중이 많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종목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거나 해서 이 종목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끌려가면서 장기 매매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이 추격 매수라서 상당히 안 좋고요. 비중 100%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다만 기준은 지키시라는 것이죠. 어쨌든 본전 오면은 정리하시고요. 수익 욕심 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15% 정리하십시오. 이쪽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반등하면서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종목은 장담을 못해요. 그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도저히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 100%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려면은 주식 투자 멈추십시오. 그리고 공부부터 하세요. 가격이 어떤 가격에서 매수를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저점 매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때 매매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요. 지수가 하락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실력을 갖고 나서 출발을 하면은 서두른 것보다 훨씬 빨리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하면 좋고요. 마이너스 10% 되면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후에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은 국일제재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 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매수가 대비 손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중도 크신 상황입니다. 일단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까요? 끝자리 0482님의 질문이고요. 알루코를 2,5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알루코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2,445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소폭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초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약간 높습니다. 국일제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만은 이것도 별로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할 때는 좀 아래에서 매수하는 습관, 그나마 장중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지수 반등할 때 그냥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지수 버티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 만한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아요. 50%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매매하면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확실히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종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세 보면은 추세가 끝났어요. 계속 밀리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국 가지고 있으면은 지수가 지금 좋아서 망정이지 지수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본전 근처에 있을 때 본전 가까이에서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급락하면 손절 마이너스 10%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이 종목이 확실하게 또 눌림목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습니다.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 가격대 전략 확인해 주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117님의 질문이고요. 스프리마 아이디를 2만 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급등하면서 21,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수익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2,000원에 매수하셨죠. 2만 원이죠. 2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 저점에서 이런 데가 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반등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매수했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 또 반등하는 흐름, 횡보하는 흐름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흐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저점에서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고점 이후에 조정받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 종목은 뭐 생체 인식 관련한 기기라든지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중요한 게 신규주라는 거예요. 신규주인데 가격 메리트가 확실합니다. 자, 공모가가 25,000원이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이 정도면은 매수할 만하다는 거예요. 저점 확인하고 매수. 그래서 매수는 잘했고요. 일단은 하락하면은 원전 매도 후에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승하면 20% 이상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군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급등하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20% 이상 적당히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프리마 아이디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177님의 질문이고요. 옵티팜을 9,38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옵티팜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 속에서 9,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옵티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짧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9,380원 매수하셨죠. 이 정도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셨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옵티팜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앞서서 개장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봉초 선생님 내일 화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혼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밀리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죠.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혼조한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번 주 시장을 전망을 했을 때 역시 그 혼조한 흐름 이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뭐 수요일이면 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화요일 정도까지 혼조한 흐름 정도 이후에 수요일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화요일에 뭔가 특별한 흐름, 미국 시장이 다시 강하게 가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올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화요일까지 혹시라도 지수를 끌어올려 준다고 하면은 수요일에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일 지수의 어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의 어떤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현재 상태에서 확실하게 지수가 무조건 하락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라는 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역시 강하게 갈 만한 요인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지수가 정말 약하고 꺾일 만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변수, 호재성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또 홍콩의 송환법 철회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그대로 미쳤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현재 위치에 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일 장의 결과, 마지막에 지수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 장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2000선을 다시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2030선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 주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간에 뭐 어떤 사유가 나왔다든지 혹시 뭐 어떤 변수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거기에서 머무르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거든요. 그게 시장의 흐름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시장에 맞지 않는 변수로 인해서 상승했던 건 과매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작용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그런 흐름들을 그 시장의 흐름으로 만들어서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최근 어떤 흐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과정보다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됐고요. 과정이라든지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역시 강하게 반등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으로는 역시 여기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역시 미국 시장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발생하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는 확인해야 될 그럴 구간이고요. 내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확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적으로 다시 고점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 증시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과정보다는 현재는 결과가 좀 중요한 시장 분위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2000선에 대한 지지와 그 위 2030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가격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꾸려보셔야 되겠고 이 가격적인 전략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투자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